스타즈TV 팰레스코어 레전드 매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UEFA 챔피언스 리그 미라클 시리즈를 레전드 매치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뭐 깜네의 기적, 리아소르의 기적, 이스탄불의 기적 네.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쵸. 네, 네. 제 주위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그러나 제 주위 밖으로 나가면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조회수가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UEFA 챔피언스 리그 미라클 매치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경기를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 이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994 미국 월드컵 C조 3차전 네. 한국과 독일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때 나이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아 근데 생방으로 보셨어요? 네, 이게 제가 딱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경기를 했었어가지고, 물론, 등교 시간은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이제 일부러 지각을 할 것을 각오하고, 그래서, 경기를 이제 다 시청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새벽 4시쯤에 시작하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시에 시작해서, 그랬나? 네, 9시 조금 전에 끝났는데, 제가 9시까지 등교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경기가 끝나니까 8시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라 뛰어가가지고 30분만 도착을 했고, 그래서 15분 늦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렇게 중요치도 않은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고3이었어요. 정말 네. 중요하실 때였는데. 사실 이 경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C조 1차전 스페인하고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여러분이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경기에서 살리나스와 고이코 에체아가 연속골을 넣은 다음에 이제 홍명보 선수의 좀 행운이 따르는 골이었죠. 네. 그리고 홍명보 선수의 골이 터지고 종료 직전에 서정훈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경기를 그 교실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선풍기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였어요. 네. 그런데 서정원이 골을 넣자마자 저와 저희 친구들이 모두 우와! 하고 이러던 거야. 거의 여기 다 선풍기에 손을 맞아가지고 괜찮아 근데 괜찮아 피나는데 괜찮아 막 그러면서 서정원이 골을 넣었잖아 막 그러면서 흥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 경기는 많이 보셨을 경기가 아닌가. 근데 이 경기를 왜 준비했느냐, 이 경기를 준비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경기야말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역사를 꿰뚫는 경기가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왜냐면 뭐 경기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예전에 월드컵 나갔을 때는 강팀 만나면 소위 얘기해서 쫄았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도 드러났었고 또 우리의 저력, 승질 부리듯이 골을 넣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경기가 치러지기 전의 분위기는 한국은 스페인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로 끝나면서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면서 C조 최약체인 볼리비아에게 승리를 거둬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0대0으로 끝났죠. 끝났죠. 그래서 네. 이제 2무인 상태에서 네. 독일을 만나게 되고 독일은 사실 이 당시 전력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1990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상대 만나면 두들겨 패면서 올라가서 우승했잖아요. 그쵸.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물갈이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네. 하지만 중앙에는 마테우스가 있었고 전방에는 크린스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베르티 폭트 감독인가 이 독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우승 후보가 아닌 전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크리스만이 있다. 크리스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승 후보다. 이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크린스만이 독일을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갑니다. 네. 일단 이제 1차전 볼리비아전에서 크린스만이 61분에 결승골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2차전 스페인전에서 먼저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린스만이 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네. 1승 1무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경기가 펼쳐지게 되죠. 네. 이때 이제 월드컵의 이제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는 32개국이 아니고 24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라는 제도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2무를 했지만, 와일드카드를 이제 3위를 통해서 그 그룹에 있는 3위끼리의 이제 성적을 통해서 16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경기였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한국한테 패배를 당하게 되면 한국보다 순위가 뒤로 처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일로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었습니다. 네, 경기가 치러지면서 전반전 보고 저는 정말 쌍욕했어요.
진짜 쌍욕을 하고 말았어요. 네. 왜냐면은 전반전에 너무 쪼는 거야. 네. 뭘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네. 그냥 크리스만이 한 번 이렇게 하면 수비가 이쪽으로 그냥 우르르. 우르르 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수비가 우르르.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만이 정말 이대의 최고의 골 중에 한 골을 기록하죠. 네. 네. 그 환상적인 터닝 슈팅. 네. 사실 그 터닝 슈팅 보면서도 패스가 가기 전에 끊어야 되고 돌아서지 못하도록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크리스만이 터닝 슈팅 하도록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골을 내주면서 선수들 머릿속에 그게 잡혔던 것 같아요. 우와 저렇게 골을 넣는단 말이야? 네. 역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세계 최고의 축구 강팀은 다르구나. 네. 이러다 보니까 다 위축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인영 골키퍼가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네. 이날 실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클린스만 첫 골은 워낙 뭐 슈팅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면을 조금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훈재 골키퍼가 이때 전반이 끝나고 아마 교체로 들어갔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인영 골키퍼가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인영 골키퍼가 계속해서 골문을 지켰던 이유는 네. 최인영 골키퍼의 경험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그쵸. 골키퍼가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호 감독이 어쩔 수 없다. 네가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 네가 수비 쪽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따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크리스만에게 선제골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인영 골키퍼가 계속해서 흔들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3골을 내주는 상황이 되는데 네. 크리스만에게 2골을 내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되죠. 네. 그런데 후반전 들어서 여러분이 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훈재 골키퍼가 그때 네. 대표팀 골키퍼였습니다. 네. 당시에 경희대학교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이훈재 골키퍼가 들어옵니다. 네. 그 두 골을 이제 실점할 때 클린스만 첫 골은 굉장히 클린스만의 환상적인 터닝슛에 의한 발리슛이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쳐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골대를 맞고 온 게 이제 리디에 선수에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실점을 했었고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클린스만이 헤딩을 했는데 최인영 골키퍼 정면으로 오는 볼이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기름소은이라고 하죠. 네. 지금 말로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실점을 하다 보니까 이훈재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몸 상태도 있고 해서 이훈재 골키퍼가 후반전부터 맞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크리스만의 첫 번째 골은 정말 아름답지만 네. 하지만 막을 수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리들레의 골도 뭐 허용하긴 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네. 이건 골키퍼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적으로나 골키퍼나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크리스만에게 실점하는 장면은 최인영 골키퍼가 막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골키퍼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수비수들이 실점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만 3골을 내주는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운재영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경희대학교 3학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운재영이 들어오면서 골문을 지키면서 안정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예상치 못하게 네. 경험이 정말 풍부한 최인영 골키퍼 때는 흔들렸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근데 경험이 정말 없는 이훈재 골키퍼가 들어오면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선홍과 홍명보의 활약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참 아이러니했던 게 이훈재 골키퍼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국이 미친 듯이 파상 공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골키퍼 일그너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일그너 선수가 진짜 정신없이 막았습니다. 이거 맞고 저거 막다가 갑자기 또 와서 또 맞고 정말 미친 듯이 막을 정도로 한국의 수비가 굉장히 안정되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한국이 정말 밀어붙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황선홍 선수가 52분에 정말 클린스만의 첫 골 못지않게 감각적인 칩샷으로 골키퍼를 키를 넘기면서 3대1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모습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네. 1990년도쯤에 펼쳐지는 월드컵들 1990, 94, 98 월드컵들은 마지막 경기 후반전은 다 우리가 주도해요. 네. 왜 그러냐면 1차전, 2차전 결과가 안 좋고 그리고 3차전 전반전 결과가 안 좋으니까 라커룸에 들어간 다음에 선수들끼리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고 투지가 네.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3차전 후반전은 거의 그쵸. 어떤 상대라도 네. 우리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네, 펼쳐진 이 독일전이 네. 대표적인 거죠. 네. 이 독일전에서 정말 진짜 미친 듯이 공격을 했었고 그동안 황선홍 선수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습니까? 그 득점 기회를 다 놓쳤다 막 이러면서 황선홍 선수가 그때 욕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네. 황선홍 아니었으면 그 득점 기회도 만들지 못했어요. 네. 왜냐면은 황선홍 선수의 오프 더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그쵸, 너무 좋기 워낙 때문에 그쵸, 예. 득점 기회까지 연결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황선홍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그 특유의 세레머니, 역사에 남는 세레머니입니다. 네. 한국 축구의 현상을 보여주는 세레머니. 됐들 안 됐대 뭐가 터졌을 때 이 세레모니. 그때 우리가 모두가 흥분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따라했습니다. 이 세레모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약 10분 후인가 후반 네. 18분쯤에 이제 홍명보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홍명보 하면은 골도 잘 넣는 수비수. 네. 그게 이제 머리에 확 각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계속 몰아붙입니다. 네. 독일 애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몰아붙였는데 추가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쵸. 예. 후반 막판 정말 종료 직전에 이제 프리킥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 이제 세트피스 약속된 플레이로 슈팅을 날렸습니다만, 이제 수비에게 걸리면서, 결국에는 그런 파상 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안타깝게 이제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었습니다. 네. 당시 경기 끝나고 나서 제 기억이 맞으면 크리스만이 그 얘기했어요. 10분만 더 있었으면 우리 역전패. 저도 네. 기억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당시 우리가 전반전부터 독일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네. 뭐냐면 독일은 너무 강하니까. 왜냐면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했을 때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무 강하니까 너무 네. 위험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경기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1986 월드컵부터 1990 월드컵 그리고 1994 월드컵 이렇게 전개가 될 때 1986 월드컵 때 정말 우리는 짜릿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데 우리가 나가는구나. 그죠. 예. 이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차피 잃을 게 없어. 마라도나 허정보가 막 날라차게 하고 막 태권 축구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해외 언론 쪽에서는 거칠지만 굉장히 강인한 축구를 하는 나라다. 네. 그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1990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황보간의 캐논슛 하나 빼고는 뭐 볼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94 때 와서 이 스페인 상대로 첫 경기에서 무승부니까 이거 되겠다. 근데 볼리비아를 제압하지 못했고 독일에게는 패배를 당해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 네. 이 경기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네. 제가 사실 우리 대표팀 경기하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한 경기가 이 경기고 다른 경기가 아시안컵에서 이란한테 대패당할 때예요. 그 경기 한번 보시면 경기 잘 풀어도 어떻게 실점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경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기는 우리의 저력이 슬금슬금 이렇게 나오는 경기 네.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재미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파릇파릇했잖아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지금의 반쪽이었어요. 날라다녔어요. 그때 정말 진짜 932고 월드컵 보고 미쳤었는데 네. 아쉽네요. 세월은 참 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고 조진호 감독님이 이제 경기를 뛰었었던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전반을 뛰고 교체를 이제 당하시긴 하셨었는데 이제 부산의 이제 감독이셨던 조진호 감독님이 이제 경기를 뛰었던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좀 아쉬웠죠. 네. 조진호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는 정말로 빠르고 네. 기술적이고 이런 그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선수 시절의 기대감만큼 빵 터트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네. 부분이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는 정말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 가운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조진호 감독이 세상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경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반면에 이제 독일 쪽에서는 역시 유명한 선수가 많았습니다. 네. 뭐 골을 넣은 크린스만이라든가 리들레라든가 그리고 뭐 브레메라든가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마테우스, 네. 그리고 에펜베르그 네.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찾아보시면
낯익구나. 네. 정말 젊었구나 이런 선수들이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이제 93-20 월드컵 시즌 3차전 한국과 독일, 독일과 한국의 경기를 상세 리뷰해봤습니다. 이게 레전드 매치인데 제가 상세 프리뷰 시간을 착각했네요.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